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좀 더 알았더라면. 74세 조동철 씨는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주변에 모인 오랜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고 합니다. 국내 유수의 노인의학연구센터에서 최근 놀라운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6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심층 조사에서 놀랍게도 89%가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한 6가지 후회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몸은 영원할 줄 알았던 착각,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내일로 미뤘던 것. 이 모든 선택들이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80세가 넘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60대 초중반에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았기에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털어놓은 가장 뼈아픈 후회들, 그리고 그들이 60대로 되돌아간다면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수들을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은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후회 없을 첫 번째 선택은 가슴 아픈 사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76세 윤상철 씨는 병원 상담실에서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평생 이렇게 후회할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단 한 번의 선택만 달랐더라면 지금 제 아내는 적어도 제 이름은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윤상철 씨의 후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6세 때 아내가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증상을 보였지만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3년 후 아내는 중등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적절한 치료와 인지 훈련으로 증상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전문의의 말에 그는 지금도 밤마다 자책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이야기가 윤상철 씨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인건강연구원이 최근 4,500명의 70대를 심층 조사한 결과 무려 85%가 60대 초반의 작은 무관심이 현재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후회들이 대부분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인터뷰한 71세 장미자 씨의 사례는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장미자 씨는 63세에 처음으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을 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미뤘습니다. 그 단순한 결정이 지금은 매일 6종류의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든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물리치료를 받고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요. 라는 그녀의 말에 동석한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83세 강재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6년 전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매일 20분씩 따뜻한 물에서 하는 관절 보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계속했고 1년 후에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가벼운 등산뿐 아니라 요가 수업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재원 씨가 실천한 관절보호 운동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38도의 따뜻한 물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20회씩 반복하고 이후 발끝을 쭉 폈다 세우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 5분도 힘들었지만 3개월 후부터는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죠. 강재원 씨의 말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후회 없을 두 번째 선택. 건강 못지않게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바로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경제 절벽 현상으로 명명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4억 원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62%가 불과 5년 만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사례가 특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2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임정훈 씨는 퇴직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해져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죠. 처음 3년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내와 해외여행도 다니고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았지요. 하지만 4년째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 사업이 어려워져 2억을 지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심장 수술로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내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임정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월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인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78%가 예상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4에서 6년 차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50명 이상의 은퇴자들을 인터뷰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 관리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금융은퇴 설계 전문가 박성민 교수는 이를 은퇴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직후는 마치 휴가와 같은 시기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동시에 누리면서 지출 조절이 어려워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히 위험한 3가지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다는 착각. 둘째, 자녀와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 셋째,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의료비 지출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4개의 통장 시스템입니다. 은퇴 16년 차 조현우 씨는 이 방법으로 오히려 자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보니 마법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의 4개 통장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 보존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며 절대로 손대지 않는 원칙을 세웁니다. 안정적인 금리의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의 존재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으로 전체의 20%를 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빠듯했지만 2달째부터는 이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으로 15%를 할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71세 김미영 씨는
이 통장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비상금은 꼭 현금으로 쉽게 꺼낼 수 있는 계좌에 보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행복통장으로 나머지 5%를 넣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취미활동, 손주 용돈, 작은 선물 등에 사용하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통장이 있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 원이라면 1억 8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에, 6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4,50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그리고 1,500만 원은 행복 통장에 배분하는 식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조현우 씨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4개를 만들어 보세요. 물리적으로 돈이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 바로 이 방법의 심리적 비결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후회 없을 세 번째 선택은 돈보다 더 두려운 것. 바로 고독입니다. 중앙대학교 노년심리학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한 노인들 중 60%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69세 최병철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죠.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라도 틀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한 명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죠.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적 고독감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최대 45%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경각심을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30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해온 박지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위험한 건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하는 선택들입니다. 실제로 72세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의존했죠.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와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79세 이동현 씨의 사례는 희망을 줍니다. 11년 전 홀로 되었지만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동현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 모임, 점심은 가끔은 혼자,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오후에는 구립도서관에서 문학동아리 활동, 저녁에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다음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지키는 3가지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둘째, 하루 중 3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지킵니다. 셋째, 자녀들과는 주 1회만 만나고 전화도 하루 한 번으로 정해둡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와 고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77세 한정숙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이들의 시간 활용법은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울시노인복지센터의 행복한 노년 생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어르신들은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되 이 만남은 의미 있는 교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만나려 했어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만남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가져왔습니다. 이동현 씨는 결국 태극권 동호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평생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둘째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박영수 씨는 75세에 스마트폰 활용 강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려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이 제 삶의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셋째가 바로 사색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철저히 혼자만의 생활을 즐깁니다. TV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독서, 일기 쓰기, 명상 또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71세 최영숙 씨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 고독의 시간이 주는 선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위에서 강조한 3가지 시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거나 과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관계가 소진될 수 있고 고독의 시간이 너무 길면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과 정진우 교수는 이런 통찰을 나눕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특징은 건강한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관계에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이죠.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후회 없을 4번째 선택은 바로 부모-자녀 관계의 건강한 재정립입니다. 몇 개월 전 한 어르신의 사연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준 후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많은 이들이 분노했지만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슷한 후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73세 박영자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6년 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2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줬어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자식들이 편해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들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현상을 노인심리학에서는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죠. 70세 최진혁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줬어요. 작은 아들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거의 다 썼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최진혁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줄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의 효심을 없애버린 것 같아 후회됩니다. 반면 75세 김영기 씨의 사례는 희망적입니다. 은퇴할 때 주변에서 다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너희들 도와줄 수 있을 때 적절히 도와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나요? 지난번에는 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저희를 구속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라고요. 노년 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의 핵심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를 공유하자면 부모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82%가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자녀들은 부모와도 더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즐거움입니다. 한 달 전 서울대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뇌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방법은 약물 치료나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84세 황영실 씨의 사례는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던 황영실 씨는 지난달 뇌 스캔 검사에서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뇌 나이가 무려 12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와 연락하려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황영실 씨는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 대화방도 만들고 얼마 전에는 손주 발표회를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 가족들에게 공유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황영실 씨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중앙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뇌는 실제로 더 젊고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꾸준히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최대 27%까지 향상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는 82세 김진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8세라는 놀라운 나이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공원 산책 중에 근처 수영장에서 노인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문득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3개월 후에는 2m를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진호 씨는 주 2회 실버 수영 모임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해요. 노인교육 전문가 이선영 교수의 말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75세 정영미 씨의 경우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 5개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잘 안 되고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었을 때 제가 간단한 영어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날의 뿌듯함이란.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감으로 배웠다면 지금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우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작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드세요. 나이, 체면, 능력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장소, 도전해보고 싶었던 취미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둘째, 그중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목표부터 하려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동요 한 곡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인생은 배움으로 완성됩니다. 89세에도 복지관에서 서예 강사로 활동하는 이동엽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리는 그 작은 호기심,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며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근감소증과 같은 조용한 살인자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습관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자금은 철저한 계획과 함께 4개의 통장 시스템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원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만남의 시간, 성장의 시간, 고독의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이것이 진정한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서적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디지털 기기를 배우든 수영을 시작하든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60대의 작은 결정들이 70대, 8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인생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있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